평화생명TV, 평생TV의 이병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오늘도 정성원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터놓고 얘기하는 화두를 이제 던져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시간에 살짝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통일운동가는 다른 말씀을 언뜻 해주셨거든요. 실질적인 운동을 북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해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시지 않을까 해서 어떤 취지로 주장을 펴시는지. 주장은 네. 아니고 이제 네, 생각인데 네. 사실은 진짜 통일을 원하지요.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이제 접근을 해야 그런데 통일을 난 단계로 보진 않아요. 내부 통일, 내부를 튼튼히 하고 밖으로 나간다. 내부를 튼튼히 하고 이제 북하고 얘기를 한다. 내부 통일은 진정한 내부 통일은 없죠. 내부의 합의가 중요하다. 국민들의 칠할 정도가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안을 만들어서 한 20-30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내부 통일이고,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쭉 하다가, 현실적인 노력을 쭉 하다가 어떤 기기가 왔을 때 거기에 맞는 통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통일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느슨한 연방제, 국가연합 또는 심지어 영연방식 코먼웰스 그런 다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소통일이라고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통일은 없습니다. 남북 관계도 어렵지만 4대 강국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일은 영토적인 거고 민족적인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190개국 이상 세계에 나가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와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경제 문화적, 보통 이제 얘기하는 협력망, 네트워크. 말로 하면 이제 내부 통일과 소통일과 대통일의 현실적인 노력 과정에서 통일이 될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네. 지금 통일로는 우리가 이제 예세에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반예세 자주 통일, 이렇게 딱 규격화된 통일론이 사실 많다고. 아마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반예세 자주 통일을 제일 주장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론이라는 게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서사가 돼 그게 맞는 이론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은. 통일이 중요할수록 현실적이어야 된다. 난 그걸 먼저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거를 이제 생계까지 해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을 완전히 악마로 보는 북한 악마론,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제국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미국 만악론, 그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 통일론에 있어서 상당히 정서적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통일이 점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현실을 중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념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 정도 실천, 정도로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제일 아마 곤혹스러운 게 이걸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 인권 실태가 나쁜 걸 알지만 민족의 이익이 더 크니까 그걸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인권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게 진정한 통일의 길로 가는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될 거다. 근데 그 둘이 얘기가 됩니까? 안 되지. 대화를 안 하죠, 지금. 신문 방송도 쫙 갈라져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고. 정말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끼리. 그래서 난 내부 통일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남북 간에 했던 몇 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는 개성공단, 다른 하나는 금강산 관광, 이런 거였잖아요. 두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남북이 합의해서 그거는 정말 잘한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한 건데, 저게 덜컥 이제 저렇게 돼버렸는데, 저게 재개가 되면 남북 관계를 좋게 하는데 엄청난 기여가 되리라. 그건 다 찬성이지. 근데 왜 저렇게 됐느냐? 처음에 얘기할 때하고 정세 조건이 바뀌어서, 물론 이제 양쪽에 그 집권 세력이 이제 새로 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크게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그거를 띄워놓고 개성공단 다시 하고 공간에서 관광하자는 거는 그게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의 핵 문제와 잠수함에서 쏘는 이제 SLBM 얘기까지 이게 자꾸 이제 확산이 되고 북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한미동맹 강화론 뭐 쿼드 이제 이런 것까지 이 미중 간의 관계 이게 점점 커져 버렸어요. 그런 그 압도적인 국내 정세의 변화의 그 핵심이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중요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와 이걸 동시에 해결을 할 수 있냐?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이 합의해서 먼저 해결하면서 북핵 문제를 뒤따라오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게 꼭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논의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북핵과 탄도미사일과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우리가 그 와중에 있는 남북 관계 집권 세력의 이제 변화 그런 요소를 열어놓고 내부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관광 문제나 공단 문제 얘기가 훨씬 발전적으로 될 것이지 염원만으로는 이제 안 될 거고. 약간 또 이렇게 성격이 다른 생명 특구 만드는 일도 준비하고 계신데 그거는 어떤 건가 뭐 이거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생명특구는 여기는 이제 생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기후위기가 2040년대 되면 기후가 이탈이 된다. 그럼 한반도는 사람이 살긴 사는데 개마고원과 백두대간 그다음에 섬 일부만 살만한 조건이고 나머지는 뭐 죽지 못해 사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십수년 후에 원자탄이니 뭐 수소탄이니 탄도미사일을 쓸 데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제일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착점으로 생명으로 남북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걸 착수해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그걸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고 그게 성공을 하면 동북아 평화가 엄청나게 차원을 달려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행히 이 지점 향로봉부터 대암산이 남북의 생물, 특히 남북의 식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 이 생물자원의 분포가 남해안 일부와 제주도가 이제 난대식물, 지금은 여기 이제 온대식물이고 온대식물과 아한대식물이 만나는 곳이 북한의 오가산 특구예요. 그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공동 연구도 그러면 만주 지방의 아한대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커다란 생명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남북이 협력하면 최고로 좋고 북한이 주저주저하면 우선 우리가 먼저 남북의 식물을 최대한 다 모아서 식물원도 만들고 남북의 토종 종자를 다 모으는 종자포도 만들고 그걸 같이 연구하고 평화생명 특구가 원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야지.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2년. 앞으로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치고 살아야 될 거야. 아니면 의료 관광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한 의료 관광이 아니고 활인촌, 사람을 살리는 촌, 그런 활인촌도 만들고 자본 주도보다는 노동과 뜻,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보통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 이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직되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새로운 문명 운동, 새로운 생명 살림 운동, 그런 개념과 가치를 DMZ 이론의 전면화하면 문명사적인 큰 사건이고 진보가 될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정말로 시도가 되고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된다면 대단한 성취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넓게 잡았어요. 1억 1200만 평이에요. 1억 1200만 평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서울이 1억 8천만 평 조금 넘어요. 그럼 1억 1200만 평이면 제법 크지요. 네. 세계 질서 자체가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 시작되고 있고 이런 차원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일이라고 한다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뭐 차이 이런 거를 허물어뜨리는 새로운 문명 운동으로 다 같이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종종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직관으로 말씀드리면 그 때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이 불필요한 건 아니죠. 국가는 이걸 도와야 돼. 민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고 간섭 안 하면 되는 거고, 자본은 아마 제가 보기엔 참여할 겁니다. 이 특구 사업에 예. 예. 광물 문명이 최후 단계로 이제 안 된다는 거가 확인이 되고 적정 문명, 작은 문명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내와 세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작은 자본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크게 묶어낼 수 있는 그 매체는 이제 발달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지구가 뭐 하나로 이렇게 금방 소통이 되니까. 특히 미래 시민들인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밝고 그 사람들의 참여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를 고마워하고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괜히 지 경험 좀 있다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헛소리 한 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문 여는 게 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엔 젊은 사람들은 이거 금방 이해할 거라고 봐요. 나도 사실은 젊은 사람이거든. 제가 보기엔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본격적인 모습과 운동으로 드러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해야 돼. 우리 이제 삽질이나 좀 하다가 이제 물러나는 거고. 마지막 시간에 그 생명 특구를 정말 제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더더욱 열심히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얘기는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